일주일에 2차례 홀몸 노인들에게 따뜻한 죽을 대접하는 주님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진정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되새겨봤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한국교회 선교 역할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제4회 글로벌 얼라이언스 국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주일에 2차례 홀몸 노인들을 찾아 따뜻한 죽을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주님의 교회는 올해로 10년째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 죽나눔 사역 현장을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마천동과 거여동 일대.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다 보면 서울 시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름한 동네가 있습니다. 주로 홀몸 노인들이 거주하는 일명 개미 마을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직접 발로 뛰며 봉사해왔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엔 따뜻한 죽을 대접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반찬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는 곳도 한 30분밖에 안 떨어졌는데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사시는 게.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정말 소외되는 독거 어르신들한테 죽을 나눠드리는 봉사를 하면 주님이 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의 교회가 이 사역을 시작한 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삶은 어렵지만 행정적인 문제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자는 생각에서입니다. 주님의 교회 박원호 목사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며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크기에 따라서 또 교회가 성장까지 만약에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기본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믿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전체 재정의 50% 이상을 구제 사역에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정신학원과 연계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섬김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평생을 헌신하고 싶다며 자녀 세대도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더불어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교회엔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인 진정한 스승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가 권력과 외형에 치우쳐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때 그분들의 가르침이 더욱 그립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경직 목사는 사회복지시설과 교육기관 등을 설립해 가난한 사람, 피난민,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대형교회를 일구고도 빈손을 자처한 그는 은퇴 후 남한산 성기슭의 6평 남짓 조그만 거처에 살다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이 남긴 것은 1인용 침대와 안경뿐이었습니다.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며 떠났지만 청지기로서 청빈의 삶을 살다간 그가 남긴 영적 유산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늘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영락교회 계실 때도 그랬지만 은퇴한 다음에 특별히 남한산성에 그 조그마한 집에서 26년 사셨는데 늘 나의 나되는 것은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신앙의 선배님들 때문이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나 없다. 옥하는 목사는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을 평생의 사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제자훈련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목회 철학은 교회 사역 곳곳에 접목됐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큰 인물을 제치고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천만 명 가까운 성도 수로 국내 최대 종교가 됐지만 사회 신뢰도에서는 타 종교보다 월등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 이런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배들이 남긴 신앙적 유산을 이어가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선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그분처럼 조금 닮으면 돼요. 설교 유창하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오한 신학 강의 안만 해도 소용없어요. 도움과 섬김의 손길을 펴는 그런 교회가 되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진정한 스승이 간절한 시대. 한국교회가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해 사회에 제시한다면 땅에 떨어진 신뢰는 저절로 회복되고 비로소 국내 1위 종교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믿음의 스승을 따라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교회의 선교 활동을 폭넓게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선교한국이 주최한 2017 선교단체 세미나는 한국사회 선교적 교회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한반도 분단과 교회 역할을 다루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미래나눔재단 윤한철 사무총장은 남북한 통일의 방향은 체제 통합이 아닌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음 세대에게 증오와 적대를 대물림하지 말고 통일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물려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개성공단, 고구려 고분 공동발굴을 성공적 통합 사례로 소개하며 이것이 사회 전 부분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교회가 그간 통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목회 철학과 선교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주최한 제4회 글로벌 얼라이언스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세계교회 영적 동맹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엔 국내외 목회자와 현지 선교사 등 총 4,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터콥 선교회 측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되길 바란다며 어두운 이 시대를 이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다 함께 성장하자고 전했습니다. 주 강사로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황성주 회장,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 등이 나섰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러시아와 터키, 중국,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각 민족의 교회 상황과 선교 현황, 선교 전략에 대해 나눴습니다. 황성주 회장은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목회자들은 가장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겨 선교사로 파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복 원로 목사는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말씀 양육, 치유 사역에 집중하셨다며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세 가지 사역에 헌신할 때 모든 민족의 신속한 복음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CCM 작곡가이자 찬양사역자로 활발히 활동 중인 유은성 전도사 이야기입니다. 유은성 전도사는 배우 김정아 씨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한 아내를 응원하기 위해서 깜짝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만나 함께 곡 작업을 하면서 2013년 부부의 연을 맺게 됐는데요. 현재 유아와 유별,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유 전도사는 지난 2002년 1집 소중한 너를 위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찬양사역자로 꾸준히 활동 중인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유 전도사는 올해부터 성결대학교 공연음악예술학부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는데요. 찬양사역자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2016 수상한 거리 페스타에서는 청아람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 한성욱 캘리그라피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 문화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던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찬양사역자 한부영, 강명식의 공연과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극단 카르디아 연극, 빅퍼즐 문화연구소 윤영훈 소장의 강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라운지 대표 백종범 목사는 기독교 문화와 세상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2017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은 오는 20일 홍대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제5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결혼 이주 가정, 유학생, 난민 등 이주민의 삶을 조명해 왔는데요.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일컬었던 말인 디아스포라와 환대의 문화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의식이기도 합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33개 국가에서 출품한 50편의 영화가 선보이는데요. 상영작들을 통해 환대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공존하는 삶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 책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영화제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아트 플랫폼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영화 관람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주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분야별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대북 정책일 텐데요.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 한미 대통령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길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접근을 암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관계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온도차가 향후 어떤 국면으로 흐르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대선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이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대선 선거사범은 총 435명으로 18대 대선 287명에 비해 51.6%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중 5명을 기소했고 6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안이 무거운 7명은 구속해 기소하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입건자 수가 늘어난 것은 이른바 가짜뉴스의 확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이 늘면서 금품선거 사범의 비중이 역대 선거 최초로 10%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유치원생들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웨이하이시 공안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동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웨이하이시 정부는 13개 팀을 구성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을 전담시켰습니다. 유족들은 아이들의 죽음이 명백해진 만큼 조속하고 투명하게 사고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당국의 공정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인이 하루 평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시간이 3시간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앱 분석 업체가 올해 1분기 9개 나라의 모바일 앱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200분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질, 멕시코, 일본 순이었는데요. 한국 사용자는 앱 이용 시간의 25%를 게임에 썼고 하루 평균 게임 앱 이용 시간도 조사 대상국 중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2위와 3위를 차지한 브라질과 멕시코는 소셜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 앱에 50% 이상의 시간을 소비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호주 연방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야당인 녹색당의 라리사 워터스 연방 상원 의원은 생후 2개월의 둘째 딸을 데리고 회의장에 참석해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하는 여성들에게 상징성이 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호주 연방의회는 회의장에 젖먹이 아이를 동반할 수 없던 규정을 지난해 폐지했습니다. 워터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의회에 더 많은 여성과 부모들이 필요하며 보다 가족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투표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 모의투표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22,245표를 얻어 청소년들이 뽑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등 10개 도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모의 투표는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주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1회차 총회 임원선거 입후보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3년 만에 총무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무직에는 청파교회 성찬용 목사, 신일교회 홍승표 목사, 안산단원교회 만창국 목사, 현 총무인 김진호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성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신대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동대학교가 13일 제10회 사랑의 마라톤을 개최합니다. 한동대 재학생과 포항시 장애인 및 비장애인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 1조를 이루어 공원 일대를 완주하는 행사입니다. 같이 걷길, 사랑하길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사랑을 나누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17 IBA 컨퍼런스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장충교회에서 열립니다. 낮은 곳을 향하는 비즈니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강의들과 실제적 사례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네트워크 모임, 엑스포, 북페어, 특강 등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